채권 투자의 대중화 원년이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팝니까? 어떻게 할 수... 왜 몸을... 목이 메어서. 2차전지 ETF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뻔한 소리 한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아마 좀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2탄은 뭔가요? 그건 바로 채권. 왜 하필 2023년에는 채권 얘기가 이렇게 많이 엄청 나왔는지. 많았어요. 채권 투자의 대중화 원년이다. 맞아요. 그래서 잘 됐냐? 창쌤이 그렇게 채권 ETF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죄송합니다. 제가 연초부터. 영상 편지 쓰십시오, 투자자분들한테. 일단은 저희가 채권을 권했던 논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가장 큰 논리는 경기 침체였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대출 이자, 카드론 이런 이자들이거든요. 이자를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금리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뭐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사이클로 말미암아서 금리가 많이 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정도면 경기 침체 오면 떨어질 네, 거야. 떨어질 그러면 일만 채권이 남았다. 최고지. 그리고 또 채권 중에서도 금리 떨어졌을 때 화끈하게 움직이는 장기 채권. 그래서 장기 채권 위주로 저희가 상품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장기 채권 ETF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수익률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수익률이 좀 안 좋았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채권 네. ETF를 살려주십시오. 이거 살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채권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됐는데 네. 개념은 잘 알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채권을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채권은 금리와 역상관이다. 채권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본드 아니에요, 본드? 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혹시 본드 말고 다른 단어 아는 거 없어요? 픽스드 인컴? 맞습니다. 채권은 정해진 픽스드 인컴,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그냥 10,000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은행을 갔어요. 세안뱅크를 갔어요. 세안뱅크에서 10%를 준대요. 근데 저는 원금을 얼마 돌려받죠? 10,000원이요? 10%를 돌려받아서 10,000원이 되려면 9,100원 정도를 맡기면 10% 이자를 더해서 10,000원을 돌려받겠죠. 네. 세안뱅크가 힘들어요. 저한테 20% 준대요. 그럼 저는 얼마 맡기면 10,000원 받을 수 있을까요? 8,000원? 8,000 몇백 원 정도 맡기면은 10,000원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10% 줄게, 20% 줄게. 이게 금리고요. 제가 10% 줄 때는 얼마를 맡기면 되죠? 9,100원.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20%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저는 얼마죠? 8,000원. 8,000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 9,000원짜리 채권은 가격이 얼마가 된 거죠? 8,000원까지 떨어진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이러한 채권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심지어 대중화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네. 그 많은 ETF 상품 중에서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마 마음이 가장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만기가 긴 ETF나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요? 내일 갚을 테니까 1억만 빌려줘. 30년 뒤에 줄게. 1억만 빌려줘. 자, 어떤 게 더 불안하세요? 30년이요. 맞아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사이에 금리가 올라갈지 금리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기가 긴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수익이 세니까. 불안하니까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군요. 그렇죠. 다양한 채권 ETF가 나오긴 했지만 30년 채권 ETF가 아마 가장 오래 대중화됐던 ETF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채권은 제가 돈을 빌린 거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언제 갚을래? 이게 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갚을래를 기준으로 보통 채권을 끊어요. 첫 번째는 초단기. 한국에서는 1년 미만, 3개월 미만을 초라는 말을 붙이겠지만 단기 그러면 1년. 채권 시장이 얼마나 핫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네네네. 대목이네요. 무슨 네네. 주식도 아니고 네네. 초단기 상품이라뇨. 그 다음에 이제 중기. 3년에서 10년 정도까지를 중기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10년 이상 되는 것들. 50년도 봤던 것 같아요. 50년. 50년짜리 채권은 많이 발행하지가 않아요. 예. ETF라는 것은 그 채권들을 뭉쳐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발행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만기가 좀 긴 ETF 중에서 가장 채권 물량이 풍부한 게 30년짜리였어요.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만기가 긴 ETF다 보니까 30년짜리 ETF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저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적이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죠. 떨어질 일만 남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최대한 수익을 많이 주는 장기채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누구나 저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중화가 일어났던 거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팝니까? 아닙니다. 왜 아팠는지를 설명드리면 결국 미국 얘기부터 드려야 되는데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미국은 진짜 경기 좋죠. 네. 경제 지표도 혼자 좋고. 네,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네는 올려도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따라가는 우리는 정말로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왜 목이 메어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뭐 미국의 기준금리는 생각만큼 뭐 드라마틱하게 내리지 않았고 한국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투자했던 특히 30년 이쪽에 직격탄을 준 거죠. 근데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금리가 좀 많이 안정화되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투자하신 투자분들이라면 수익권에 지금 접어들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네.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첫 번째는 경기잖아요, 경기. 침체 올까? 경기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가요. 내년에 단단히 준비해라.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처럼 느끼실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저는 밋밋할 것 같아요. 제가 밋밋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좀 미국 관련된 얘기예요. 금융정책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어요. 큰형님인 미국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거 참고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약간 스테이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행이네요. 네, 물가 지표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2024년 3분기 정도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아할지언정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네네. 채권 관련 상품도 더 이상 안 떨어질 것이다. 네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채권 가격이라든지 실물 경기에는 반영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채권 관련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라. 네, 버텨라.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초단기에 자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정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금리 정책이 잘 모르겠다, 어디에 맡겨놓을지 모르겠다라는 심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완화될 거예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식이나 뭐 채권 쪽으로 좀 자금이 가지 않겠냐. 보통 채권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권에 투자를 했지만 올해 별로 재미를 보지 네.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채권과 주식 모두 자금이 좀 몰릴 것이다. 네네네. 그러면 사실 모든 자산이 다 좋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은 저희는 자산 배분형 상품들 이런 것들도 내년에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 주식 60에 채권 40, 주식 70에 채권 30 이런 류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자산 배분형 상품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도 될까요? 네. 그럼 미국 혹은 한국 또는 다양한 ETF 관련 채권 상품 중에서 어디를 권유하십니까? 아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도 어느 정도 금리 정책을 동조화를 시킬 거거든요. 미국 10년도 괜찮고 한국 10년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다양한 만기되는 상품을 또 묶어놓은 종합채권 ETF도 있으니까 내년에 우리 얘기대로 정말 그렇게 정책이 흘러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채권 얘기도요. 저희가 한번 시작하면 정말 7박 8일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품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채권 전문 방송도 생겼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투자자분들 수준이 많이 올라가셔서 좀 어려운 얘기도 충분히 소화가 그런가요?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첫 방송이라서 대략 시장의 어떤 이해나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댓글을 구체적으로 네네네. 남겨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충분히 맞춤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 손실 정말 많이 난 ETF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 ETF 어떻게 해야 되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그 ETF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프로그램의 질을 더 높이게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